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지에 대한 해석, 그리고 뭐 음양의 흐름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토생금에 대한 영상 찍었는데, 그 댓글에 이제 좀 토생금에 대한 반박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결과들을 도출해서 조금 더 제 명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피드백 받기로 뭐 두 갈식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론 먼저 나열하고 그거를 이제 증명해 나가는 식을 좋아한다는데, 제가 원래 좀 구구절절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두 갈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지을 결론들은, 상생상극의 오행의미와 생로병사의 의미는 관점이 다르다 라는 게 아마 좀 핵심이기도 하고, 두 번째, 생묘지의 중기는 영역이 적다. 세 번째, 사령시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장간 합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지장간을 좀 싹 적어볼게요. 네, 대강 이렇게 적었고, 지장간. 네, 지장간까지 다 적었는데, 우선은 이제 명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 이제 개수가 이 정도고, 인수가 이 정도면, 신금이 한 이 정도, 그리고 정이면 얘가 이제 병화를 그러면은 얘가 갑이겠죠.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방위로 보는 법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북쪽이 원래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항상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동쪽이 이제 목이고, 서방이 이제 금이고, 금을 왜 이렇게 써? 좀 금. 그래서 우리가 나눴을 때, 여기는 방위의 관점에서 동남방이라는 거는 목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북서방이라는 거는 금수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온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가 당연히 낮은 온도고 화가 높은 온도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아닌데요? 북쪽이 방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핀트가 많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관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생로병사의 오행임이라는 거는, 얘는 12운성적인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금이 인목을 보면 절지잖아요. 근데 묘목을 볼 때가 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이, 모든 지지에 우리가 오행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곳대는 없어요. 경금의 입장에서 인목일 때 절지, 이때는 기가 아예 절단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태지는 그럼 발생이 됐죠. 그러면은 묘목에는 우리가 금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묘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죽어서 땅에 묻혀 있지만 아직 땅속에 무덤에 있다는 건 존재는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인목이라는 건 아예 우리가 잊혀지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지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는 우리가 오행이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생로병사의 관점에서 오행의 존재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 수국화라 그러죠. 근데 병화의 태지는 자수예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자수 때 화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에 우리가 화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수극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지죠. 그럼 우리가 이걸 수생화라고 불러야 되나요?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상생상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목생화라는 것도 목이 있고 화가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이제 상생을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태지열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수생화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러면 생하지 않는 때가 과연 있긴 한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생금에 대한 이제 그 영상 때문에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생금이라고 부르는 상생상극 관점의 토생금은 당연히 미토인데 우리가 화토 동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화생금이라고 해요. 원래 이제 화는 이제 금을 생한다, 뭐 금화 교육이라고 하든지 화토 동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실 4, 5화에 우리가 뭐 토생금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금이 태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목생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같은 이치로 우리가 진토가 그럼 토생금을 하나 안 하냐를 따질 때는 그럼 토생금을 안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생로병사의 관점에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그분이 말한 게 이제 생을 한다는 거는 부모가 낳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기르는 전 과정을 이제 생이라고 부른다. 그 논리대로면은 우리가 그럼 묘목에 그럼 얘가 발생했으니까 성인이 되기까지 여기가 발생시켰으니까 그럼 목생금이냐? 그럼 여기도 목생금이겠네요? 그런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 오류가 생긴 이유는 관점을 다르게 보지 못해서 그래요. 상생상극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실효성이 있는 거고 또 표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로병사에서 말하는 거는 원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고 무의식이에요. 여기가 의식이고, 이 차이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토생금을 한 해 만에 할 게 없는데, 진토가 토생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는 이 실효성, 얘가 지금 얘가 장생이잖아요. 금에. 여기는 아직 양이죠. 양은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엄마의 양분을 빨아먹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토생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토생금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기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생이라고 말하면 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관점을 나눠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지, 용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지, 말장난처럼 이것도 생이야 이것도 생이야 해버리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구분을 했을 때 우리가 통변할 때도 정확히 통변할 수가 있는 거죠. 경진이라는 거는 내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세상의 규율을 잘 몰라서 쉽게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그래도 조금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뭐 규율이든 뭐든 간에 내가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가지고 생을 한 해 만에 사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토생금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아마 계속 다음에 할 얘기들도 저거랑 조금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묘지의 중기는 영향력이 적다, 이 얘기는 이거 한번 떼고 볼게요. 이거는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실력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를 다 빼고 보는 거죠. 보시면은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개수 그리고 기토 무토, 그리고 갑 을 이런 식으로 갑을 무토 그리고 병정 무토 기토 무토, 뭐 경신 무토 그리고 임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지를 이렇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지를 볼 때 사실 그냥 이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원형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여기서 여기 보면은 을목이라는 시간이 있고 간목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보시면은 묘중의 간목이 있고 인중의 간목이 있어요. 그래서 인묘목이 우리가 간목의 시간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묘진이라는 거는 을목의 시간을 우리가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 쪽에 팔품이론 있잖아요. 팔품이라는 것도 결국엔 이런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나눠 가지는 시간, 그래서 얘가 중심일 때가 이제 묘진품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또 얘가 중심일 때 인묘품이라고 부르는 거, 자축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수가 당령을 하든지 여시간에 우리가 자축품이라고 얘기를 부르는 듯이, 그래서 지지의 흐름은 원래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령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인월이랑 묘월이라서 우리가 인묘를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시간이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얘 인목의 말기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묘목의 초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갑을 사령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령용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볍게 여길 거는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정확한 시간을 재는 게 사령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볼만하죠. 여기는 토잖아요. 그쵸? 그래서 넘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축이라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원래는 우리가 축을 이제 토라고 부르고 여기를 과도기, 환절기 이렇게 부르는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 축의 시간은 결국에는 겨울이에요. 근데 이 겨울도 아닌 것이 봄도 아닌 그 사이에 전환되는 시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무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해 양력으로 찾아봤을 때 축중기토는 올해가 1월 28일부터 2월 3일이고, 인중 무토 여기가 2월 4일부터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사실 토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토왕절 드립 이런 거 있죠. 어떻게 보면 토왕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인월에 더 가 있냐 축월에 더 가 있냐 이런 문제로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초기에 태어난 사람은 아직 겨울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 말기에 태어난 사람은 사실 겨울을 많이 정리한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령용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기에 근거가 있죠. 지지글자를 볼 때. 그래서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되게 전환기, 누가 봐도 전환기에 태어난 뭐 티가 난다든지, 그래서 뭐 혼란스러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2월 7일이라서 이제 무토사령입니다. 인월생이에요. 그런 게 있고, 이런 고대로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의 시간 그리고 정의 시간이 있을 때 오미는 정을 나눠 갖는 거, 그리고 사오는 병을 나눠 갖게 되는 거. 또 만약에 사화인데 무토에 태어났으면은 이 진사에서 이제 이 약간 되게 비슷한 경을 보이는 거예요. 진의 말기, 무토 사령에 태어난 사람이랑 사화, 무토에 태어난 사람이랑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는 할 거예요. 물론 정확히 보면 다르겠죠. 근데 그런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지지를 볼 때. 그리고 또 볼만한 거는 이제 무토, 여기는 왜 무토무토고 여기는 왜 기토무토냐,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음양의 전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목을 양이라 그러고 목화를 양이라 그러고 금수를 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얘네가 의미하는 거는 기토가 이제 음을 끝내고 양으로 가고자 하는 이 전환의 역할을 한다. 무토는 그 전환한 것을 바탕으로 이어받아서 양을 진행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기토를 얘기할 때 이거는 계승하는 거예요. 뭐 이어받다 이런 거죠. 여기는 전환이에요. 전환. 그래서 뭐 새로운 방안을 뭐 제시하다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듯이 여기에도 기토 무토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기토 무토로 넘어가죠.
왜? 양에서 음으로 가니까. 네, 표면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럼 여기는 왜 무토무토냐? 그러면 여기는 양으로 흐르고 있고 또 양으로 더 갈 거니까 굳이 여기에 기토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음양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토무토인 이유. 그냥 그대로 계승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음양 전환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상생상극의 의미에서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것들을 본 거고, 그러면 생로병사의 의미에서 우리가 화가 언제 발생하냐라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자에 우리가 병화의 태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에 사실 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이 시작입니다. 여기가 언제? 임계가 전환될 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역에 그냥 방향을 전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이겠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 무의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전환은 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화가 여기 태지. 화라는 건 결국에 양이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목이 등장을 해야지 우리가 양이 왔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순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수에서 임계가 전환될 때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전환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 기토무토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요. 이제 표면적인 거라고 쳤을 때 여기서는 방향이 전환되고 여기서 양이에요, 다. 그리고 여기에서 꺾기란 얘기예요, 기토가. 음양의 전환. 그래서 이 오중기토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걸 기록한 거예요. 무의식을 사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록이 된 게 무의식의 관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로병사에 대한 기록이기도 해요. 여기에 이제 수가 태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음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안 담아도 됐어요. 근데 담은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전환이 돼서 음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임수까지는 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와 뭐 수생목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역행하는 오행이에요. 그래서 음이라서 얘는 순행을 하겠다는 오행수예요. 그러니까 수생목이 될 수밖에 없죠. 개수가. 임수는 수생목 하라는 게 아니라 금생수로서 내가 이 역행에 대한 근거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거는 뭐 여기서 시작하겠죠. 표면적인 것들 양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음은 이렇게 표면적인 것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 합을 우리가 논할 때도 여기 보면은 개신기 그리고 무병갑 얘네들이 뭐 갑기합하고 병신합하고 무게합해서 뭔가 확 끌림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새로운 걸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양력 1월에서 양력 2월로 흐른 건데 원래 우리가 인오술합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 오, 술 이렇게. 그래서 그 삼합이라는 게 그런 흐름인데 축인이라는 거는 그냥 1월에서 2월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전이 별로 없거나 느리다 같은 거예요. 정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관점에서 정체. 근데 그래도 어쨌든 흐르기는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간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안에 얘네들이 합을 했고 안 했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합을 따져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화에 이제 정화랑 이제 자수에 이제 임수 얘네가 정임합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임합 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목이라는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오충 하면은 우리가 뭔가 뭐 연구하거나 뭐 개발하거나 근데 뭘 위해서 편의 또는 뭐 사람에 대해서 뭐 사람이 쓸 에너지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자오충 하면 이제 그런 충기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이거 뭐 합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충이라는 것도 왕지간의 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과 어떤 전문성의 이제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깨진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서로가 서로 닿지 못하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간 합을 본 거라고 해도 뭐 무방은 해요. 근데 문제는 무조건 지장간에 합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이제 그냥 시간의 흐름일 뿐인데 이거를 이제 합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술충미 또 안 했죠. 진술충미는 자 이제 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진중계수는 우리가 묘지라서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에는 수가 존재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볼 수 있어요. 토생금에 대한 얘기처럼 금이 존재하냐 안 하냐, 성장 과정이냐 아니냐. 그래서 원래 수의 퇴기라는 거는 이제 축토부터 우리가 이제 제왕하고 쇠죠, 쇠지. 그래서 여기부터 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퇴기했다고 해가지고 목이 왔다 그래서 수가 아예 없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생로병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가 아직은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고 묻히고 이렇게 존재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수생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목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있냐? 수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형태로, 즉 발전하지 않고 활용되는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진중계수라는 거는. 그래서 수의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물론 존재는 또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화로 치면은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영화 볼 때 우리가 주연을 보고서 영화를 고르지 엑스트라를 보고 그러나요? 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여목이라는 기간 속에 수는 그냥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얘가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보조장치로서 숨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계수라는 것도 결국에 우리가 존재 의미를 따질 때 존재를 하긴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냥 수생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애매하다. 그거는 관점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봐야 될 문제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중을목이라는 것도 우리가 묘지라서 들어있는 거, 얘도 결국에는 목생화를 하냐 안 하냐 따지면은 하겠죠. 화에도 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목생화를 하기는 하는 거. 원래 화라는 거는 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고, 목이라는 거는 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수가 없는데 목만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자연을 거스른 거예요. 그건 수가 있기에 목이 있고 목이 있기에 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의 가장 태초는 또 우리가 금에서 태로 목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도 목이 있냐 없냐 따지면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려고 하려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이해를 좀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인중병화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발생했죠. 목의 시작, 사화도 생지, 신금도 생지, 다 똑같아요. 인신사에. 이 여기에 있는 병화라는 거는, 이거는 얘가 이제 나온 목적이에요. 중기는 그 지지의 목적을 의미해요. 목적. 그래서 뭐 진중계수라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수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결과를 보기 위한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활용되고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또 새로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수는 그 수라는 행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중기라는 건 그 우리의 목적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목으로 태어나게 된 목적이라는 거는 화로 진출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거 결국엔 그러면은 이 화는 활용도가 과연 높은가에 대해서 아직 장생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이거를 뭘 통해서 완성시켜야 돼요? 목을 통해서. 그래서 얘가 정기죠.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얘를 성장시키다. 그래서 목이라는 건 화가 존재해요. 근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내가 만들어 나간 화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생로병사의 관점. 하지만 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화가 있다고 할 수는 있다 없다? 하면 없죠. 목생화를 하고 있다 없다 하면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목만 있으면. 근데 그럴 의지는 있는 거죠. 목만 많아도 화가 약해지고 그런 이제 목다화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기라는 거는 목적이고, 우리가 병화 사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진출하는 거에 가장 목적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 사령했다는 건. 간목 사령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나로 존재하고자 하는 거에 중심을 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기 있는 병화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냥 뭐가 초점이냐의 문제예요. 이것도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화니까 나는 화를 위해서 나는 이 짓을 할 거야 인지, 아니면 난 이거니까 난 이걸 하다 보니까 나가게 됐어 인지, 뭐 이런 이제 말장난 같은 관점의 차이예요. 말장난이 아니고 근데 진짜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서 중기는 목적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령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실효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화를 보면 되죠, 그럼.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뭐 토생금도 같은 이치예요. 토생금도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사중경금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초점이면은 나는 이걸 위해서 화라는 경험을 쌓고 노력을 하겠다, 시행착오를 겪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사중에 경금이 투과했다는 거는 내가 하나씩 알아가겠다라는 얘기죠. 직접 해보면서 내가 하나씩 틀 잡아야겠다. 안 해보고는 모른다. 여기는 안 해보고도 알겠죠.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는 금이, 그러니까 규율이 있으면서 규율을 그대로 준수하겠다라는 뜻을 가진 게 금이고, 화라는 거는 내가 직접 해보면서 내가 하나씩 만들어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규율을. 그래서 경금이 메인이면 그 규율을 위해서고, 병화가 만약에 사령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관점을 계속 바꿔서 보는 거예요, 사령도. 그래서 토생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실상 이 화극금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토가 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때 토생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그냥 진토에 우리가 생로병사의 관점에서 얘가 크고 있으니까 그럼 토생금이냐 라고 하면 원론적인 토생금의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진토가 토생금 한다는 얘기 좀 이제 안 할 만도 하지 않나요? 이런 정도면? 진토가 토생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뱃속에서 크고 있을 뿐이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얘는 보호받고 있다 해요. 내가 무언가로부터. 그래서 그 보호의 조건 또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달린 게 아니죠. 그럼 조건 없는 생이니까 이거는 그럼 토생금인가요? 그렇게 하든가. 네. 솔직히 뭐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있나 싶어요. 솔직히 통병만 맞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원론적인 얘기로 싸워야 되나? 굳이? 싸울 필요도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로 지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지지를.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어서 배우고 그런 거보다는 이제 나름의 고민하고 연구한 것들 중 하나도, 뭐 예를 들어서 을사년을 본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무경병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을사년이라는 것도. 그러면 을무가 먼저겠죠. 그리고 을경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을병, 목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시간적 흐름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얘는 목적이시니까 좀 빼고 본다면, 그러면 초기에는 이제 목극토, 나의 입지를 다지다, 뭐 이런 거라고 치면, 을병은 입지를 다져서 뭐 진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을목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나의 뭐 재능, 아이디어, 아니면 친분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목은 친분을 통해 내가 입지를 다지고, 친분을 통해 나의 재능을 좀 활용하고 했던 어떤, 이거는 실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내가 진출하다가 무토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진토에 있는 무토라는 것도 의미가 다르죠. 결국에는 진중 무토가 투간했으면 이거는 내가 화로 가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가졌다라는 뜻이죠. 근데 진사가 있으니까 진사가 됐으면은 내가 그거를 넘어가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다.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에 내가 적응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얘가 이제 축토인데 축중기토가 투간한 거, 또 진중부터 투간한 거,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래서 진술충미를 어떻게 보냐라는 거죠. 그러면 천간의 토생금을 하나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진중무토가 투하했으면 토생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생금을 흑백 논리로 볼 게 아니죠. 이것도 결국에는 그럼 지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지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천간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공부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은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뭐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여기 참이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중요도가 높으니까 다른 거 중에 떨어지나? 그런 건 아니죠. 다 봐야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렵게 해서 안 하잖아요. 다 그냥 인목 보고 그냥 애다, 학생이다, 공부한다 이런 것만 얘기해야 하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잘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본 거예요. 토생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뭐 고민 좀 더 해라 되게 엄청 고수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죠, 애초에. 네. 이걸로 보든가, 사실 이거 보면. 그러면은, 묘월생한테 왜 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니면 토생금 하시네요. 이럴 거예요? 여기 진토 있고, 천간에 경금 있으니까 토생금 합니다. 이러나요? 경지는 토생금이 아니에요. 경진이란 거는, 여기는 을목을 중심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경합을 한다고 봐야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편인의 상관이다. 상관 편인 합이다. 그럼 상관 편인 합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제 만약에 이게 상관 편인이면은 편관이겠죠. 임수라고 칠게요. 그러면 살인상생이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상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상관 편인 합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팔자를 볼 때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평간편이 바뀌었다고 살인상생입니다 해도 실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튼 그래서 네, 이쯤 했으면은 많이 설명한 것 같은데 설명할 게 있나? 그래서 생지는 뭐 영향력이 적다고는 얘기했는데 그냥 영향력이 적고 많고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흑백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의미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네, 그 이상 설명할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